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 저자는 바버라 오콜리,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한때 재즈 가수를 꿈꿨던 의사. 그레이엄 기어의 인생은 멈추지 않는 초고속 열차처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열망하던 일을 했고 그 일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푹 빠져 살았다. 4살이 되었을 때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8살이 무렵에는 기타를 치기 시작하며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의 종류를 빠르게 늘려나갔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재즈의 세계를 접하고 즉시 매료되어서 틈만 나면 자유로운 재즈 특유의 리듬을 연습했다. 그와 가족들은 위대한 재즈 음악가가 살았던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지냈다. 기차역 바로 옆에 위치한 오래된 빅토리아 양식의 주택에 살았는데 저녁이면 그레이엄은 종종 몰래 집을 빠져나와 펜실베니아 R5 열차에 오르곤 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의 얼룩덜룩한 콘크리트 바닥에 발을 내디딘 그는 즉석에서 라이브 연주가 펼쳐지는 황홀한 재즈 클럽에 가곤 했다. 그는 재즈를 들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재즈를 사랑한 그레이엄은 이스트만 음악대학과 줄리아드 음악대학이라는 명문 음악학교 2곳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잡지 다운비트의 대학 수준 최고의 독주자로 소개되기도 했다. 다만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우세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음악과 상관없는 거의 모든 분야에 소홀했다. 수학은 아예 혐오하는 수준이었다. 대수와 기하 과목은 얼렁뚱땅 넘겼고 미적분학이나 통계는 손도 대지 않았다. 고등학교 과학 성적도 형편없었다. 그는 마지막 화학 시험에서 간신히 합격 점수를 받은 뒤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모든 교재를 벽난로에 넣고 불태우기까지 했다. 심지어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 전날 밤 수많은 수험생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수학 문제와 역사 문제를 초조하게 복습하고 있을 때 그레이엄은 변변치 않은 자기 성적을 과시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재즈 콘서트에 갔다. 그는 평생 음악만 하며 살고 싶었고 오직 그뿐이었다. 수학과 과학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났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레이엄이 음악이 아닌 수학과 과학을 다루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사고가 생겼거나
가족에게 큰일이 닥치는 등 갑자기 운명이 바뀌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계기가 아니었기에 그 변화는 더욱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됐다. 사랑하던 음악을 떠나 혐오하던 이과 계열의 길로 가게 된 그레이엄의 진로 전환은 본인 자신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다. 그렇다고 그가 불행할까? 지금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레이엄이 진로를 전환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소아암센터에서 기타를 연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짧았던 한 번의 방문은 다음 방문, 그 다음 방문으로 이어졌다. 그레이엄은 어리지만 용감한 환자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중에는 가슴이 미어질 듯한 사연을 지닌 아이들도 있었다.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크게 움직인 청년은 결국 암 환자를 위한 정기 연주회를 열기 시작했다. 문득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온종일 음악을 연주하면서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일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느닷없이 어떤 그림이 떠올랐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생각이었다. 갑자기 그레이엄은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로 마음먹었다. 동시에 자신이 바보 같았다. 아무리 과거를 돌이켜봐도 자신에게 수학, 과학적 재능은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절망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바로 미적분 강좌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장 광자부터 신청한 것은 아니었다. 개강 몇 달 전에 그는 아이폰으로 볼 수 있는 예습용 미적분 교재를 구매해서 연주회장에 갈 때나 통학하는 길의 개념을 미리 훑어봤다. 눈앞이 캄캄했다. 까맣게 잊었거나 애초에 잘 몰랐던 수많은 기본 개념들이 있었다. 지수 법칙이 뭐였더라? 이런,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음악 분야에서 나는 최고인데 갑자기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니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오랫동안 악기 연습을 한 덕분에 자신에게 어려운 과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끈기, 그리고 단순한 기술을 잘 익히는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해서 줄리아드 음악대학에 들어갔으니 수학 공부라고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자신의 강점을 잘 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고 공부하는 과정이 때때로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이 바뀌지도 않았다. 함께 미적분 강좌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수업을 들었거나 재수강해서 평점을 올리려고 하는 컬럼비아 대학교 의예과와 공대 학생들이었다. 그레이엄은 마치 자신이 고카트를 탄 채 노련한 카레이서를 상대하려고 애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 번은 그레이엄이 교수에게 자신은 음악가라고 소개하자 교수 역시 그가 수업을 듣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A- 학점을 받았다. 수학과 과학을 싫어했던 사람이 대학 미적분 수업을 듣고 처음 받은 성적치고 나쁘지 않았다. 그레이엄은 나머지 과학 필수 과목을 앞으로 1년 동안 그리고 여름 학기 안에 다 이수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마지막 기말 시험을 마친 지 일주일 만에 의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지금 그는 조지타운 대학교 의대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레이엄은 의학 공부의 효율을 높이고자 학습법 배우기 온라인 강좌를 신청했고 우리는 그렇게 만나게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의사가 되기로 했으니 이전의 음악 공부는 쓸모가 전혀 없을까? 의외로 음악을 한 것이 의사 경력에도 제법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 음색과 타이밍의 아주 미세한 변화도 예민하게 알아차리도록 훈련된 청력 덕분에 청진법을 배울 때도 다른 학생보다 훨씬 빨리 차이점을 파악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능력도 갖고 있었다. 그는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자신의 경험만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는 법을 배웠다. 마찬가지로 의사라 해도 환자에게도 일방적인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서로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레이엄은 음악을 연주할 때 필요한 특성이 환자 내면이나 의료 처지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기술과 놀라우리만치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흥 연주에 집중했던 덕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힘겨운 진로 전환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도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실제로 많은 예비 의대생이 의학은 아주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틀에 박힌 학문일 거라고 무심코 예상하곤 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의료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직감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일종의 치유 기술이다. 그레이엄은 연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덕분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쯤 되면 당신도 인생의 경로는 절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삶의 방향은 개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지금 계획 중인 길이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곧 미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잠깐만요. 그레이엄은 어디로 보나 머리가 좋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저 어릴 때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라고 의혹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평범한 사람이 학습과 변화에 열린 태도를 견제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곤 했다. 그리고 진로를 전환하고 직업을 바꿨다고 해서 예전에 습득한 지식이 꼭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야 할 과거의 족쇄로 남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다른 길로 가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다. 60대에 접어든 우울증 환자 클로디아는 컨디션이 좋은 날이 몇 주 이상 지속된 때가 있었는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울증이었다. 그녀는 평생 우울장애를 겪었다. 그래도 남들 앞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가끔은 일어나야 해. 이 소파에서 일어나야 해 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의지를 꺾는 마음속 목소리와 싸우기가 힘들었다. 그녀가 우울증을 겪게 된 특별한 계기가 따로 없었다. 우울증 징후는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시기는 대학에 입학했던 18살 때였다. 놀랍지는 않았다. 우울증은 집안 내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클로디아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대개 시간제 근무 일자리였고 시애틀 교통기관인 메트로킹 카운티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때때로 주치의는 클로디아에게 새로운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몇 개월, 길어야 1년이면 효과는 사라졌고 예전과 다름없이 공허한 상태로 돌아갔다. 클로디아는 종종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은 쳇바퀴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나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생 곳곳에 스며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매번 느껴야 했고 그래도 자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료사까지 그녀가 자살한다면 가족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카톨릭 문화에서 아이러니한 죄책감을 느끼며 성장한 클로디아는 자신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뒤처리를 해야 하는
난장판만 벌어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평소 클로디아는 일할 때 길이가 12m인 버스나 중심부가 구부러지는 18m짜리 굴절 버스를 운전했다. 급여도 적당하고 우울할 때도 할 수 있어 그녀에게 잘 맞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 일자리는 1993년에 제정된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의 보호를 받아서 주 운전자 외에 대체 운전자 또한 안전을 보장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날 아침, 그녀는 알람을 끄고 유니폼을 입은 뒤 전날 마시고 남은 커피로 아침 식사를 재빨리 끝내고 햇살 쪽으로 나갔다. 회사에 출근 도장을 찍고 업무 승인을 받은 그녀는 할당받은 버스에 올라 안전 점검을 했다. 업무 사이클은 단순하다. 정차한 뒤 문을 열고 승객이 타기를 기다렸다가 요금을 받는다. 버스는 만원 상태에 이르렀고 승객들이 통로에 서기 시작했다. 그녀가 시애틀 시내로 나아가 스튜어트가 출구에 다다랐을 때 사건이 일어났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도 순서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정신을 차리고 클로디아가 운전한 버스는 이미 차를 들이받은 상태였다. 다만 재빠른 반응으로 속도를 줄인 덕분에 놀랍게도 승객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한 뒤 클로디아는 사고 뒤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기계적으로 밟았다. 하지만 교통법이 발목을 잡았다. 일반적으로 버스 운전자는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서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다른 운전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차도 한가운데 내리는 황당한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그 와중에 버스 회사 관리자가 클로디아에게 약물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녀는 항의할 수도 있을 정도로 떳떳했지만 사고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탓에 약물 검사 연구원이 준 작은 플라스틱 컵에 도저히 소변을 볼 수가 없었다. 세 번째로 시도한 끝에 연구원은 검사 기록지에 클로디아가 소변 샘플 제출을 거부했다고 기록했다. 겁에 질린 클로디아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다. 이 순간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 운전은 이제 끝이야. 교통법원에 가서 범칙금을 내야겠어.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깨달은 끝에 갑자기 소변이 나와서 플라스틱 컵을 채울 수 있었고 다양스럽게도 약물 검사에 통과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만큼은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전 일은 그만뒀다. 클로디아는 무직 상태가 되었다. 자연의 법칙대로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듯이 예상한 만큼의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바로 이 시점에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복용하는 약이나 일자리, 자신을 둘러싼 작은 세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본인의 뇌와 몸, 습관, 신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했다. 당시 그녀는 정말로 필사적이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되뇌이었다. 자기계발서부터 교사나 코치의 조언, 인지신경과학, 단순 상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시도해 볼 참이었다. 클로디아는 본인이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건강해지기 위해 무엇이든 해볼 생각이었다. 어두운 터널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일 때까지 온갖 시도를 다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사고 다음 날 클로디아는 출근하는 대신 운동교실에 갔다. 가톨릭 신자인 그녀는 버스 사고 가해자로서 느끼는 죄책감을 덜기에 운동이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수업을 들으려면 한 달 강습료인 38달러를 내야 했다. 클로디아는 일하러 다니듯 매일 수업에 참석하여 수강료 본전을 뽑겠다고 다짐했다. 첫 강습에 참가한 뒤로는 교실 뒤편에 서서 가볍게 춤을 추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다른 수강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다음 강습 시간에는 어깨를 앞뒤로 빠르게 흔드는 춤인 시미를 췄다. 그녀는 시미를 출 줄 몰랐다. 마침내 그녀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다. 강습 시간에 추는 춤은 시미만이 아니었다. 큰 소리로 활기차게 내가와 자기라는 노래하는 남성의 목소리에 맞춰 가슴을 내밀고 엉덩이를 흔들었다.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라는 노래의 박자에 맞춰 주먹을 머리 위로 흔들었고 오늘은 밝게 빛나는 하루야 라는 가사를 따라 4세 스텝을 밟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로디아는 운동을 즐기게 했다. 클로디아는 이전에도 우울증을 떨치고자 운동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효과가 없었다. 왜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을까?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유년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며 나이가 들면 서서히 감소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로운 유전은 매일 생성되며 그 대부분이 뇌에서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주요 영역인 해마에서 생겨난다. 신체 운동학 연구자 찰스 힐머는 운동이 인지, 특히 주의력과 작업기억, 멀티태스킹 능력 향상을 포함한 집행 기능에 폭넓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클로디아가 다니던 정신과의 전문의 역시 운동은 내가 처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의약품보다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운동은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효과는 대단히 강력해서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뇌 기능 저하 경향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을 정도다. 또한 운동은 세포 사이 혹은 뇌 부위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활성화한다. 운동으로 혈류가 증가하는 단순한 현상이 신체 기능은 물론이고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뇌련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인 시냅스가 감소한다. 이는 마치 수도관에 부식이 일어나면서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과 같다. 뇌 유래 신경 성장인자는 이런 부식 현상을 늦추거나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아직 정확한 작동 기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운동은 장기 기억 능력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학습에 있어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뇌가 노화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은 동화 속 요정 할머니가 마법 지팡이를 휘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75분간 빨리 걸으면 일주일에 225분 동안 걸었을 때와 동등한 인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어쨌든 운동을 하면 여러 신경 변화가 일어나므로 새로운 내용을 배우거나 사고방식을 바꾸고자 노력할 때 도움이 된다. 운동은 여러 변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진지하게 마인드 시프트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계획에 운동을 포함시켜라.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클로디아는 우울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클로디아는 우울증의 고비를 여러 차례 겪었다. 우울증을 평생 겪어야 할 숙명으로 여겼지만 긍정적으로 사고를 바꿈으로써 운명을 바꿨다. 그녀는 운동으로 삶의 태도를 바꾼 뒤에 앞서 노력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뇌의 작용에 관한 자료를 찾고 치료사에게 들은 내용까지 정리하며 정보를 하나둘씩 모았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나 앓고 있는 환자 등 일부 사람은 약만으로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 처방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클로디아 역시 이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다. 약을 복용하고 1년 가까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우울증 치료제의 긍정적 효과를 다룬 기사에 소개된 적도 있었으나 기사가 나가자마자 다시 비관주의로 되돌아왔다. 그녀는 암울한 구덩이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근육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경의 변화 역시 큰 노력이 필요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클로디아는 일부러 외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재미로 하는 일을 시도하는 등 몇 가지 실험을 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너라고 특별히 다를 리가 없어 라고 말하며 타일렀다. 때로는 무엇을 하든 간에 머릿속에서는 침울한 결과를 예상하며 관성대로 행동하려고 했다. 그러나 클로디아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어두운 마음은 때때로 어리석은 짓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기록했다.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일을 하기 전에 클로디아는 즐거움을 기준으로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긴 다음 이 활동은 몇 점이 나올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일을 마친 다음에는 점수를 다시 평가했다. 놀랍게도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경험한 뒤에 점수가 더 높았다. 얼마 후 클로디아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즐겁다고 느끼는지 알게 됐고 그 활동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약만으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결국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는 매일 계속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평소 클로디아는 감수성이 무척 예민한 편이어서 뉴스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울해지곤 했다. 그래서 뉴스를 보지 않고 토크 방송이나 음악 방송 위주로 시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본인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믿을 만한 친구를 통해 필요한 뉴스와 정치 정보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가락을 찢든 누군가의 부상 소식을 듣든 간에 고통이라는 감정은 뇌의 지각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본인이 느끼는 통증의 대부분은 어떠한 사건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스스로 되뇌이고 재해석하는 데서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클로디아는 감정이나 고통에 사로잡히기보다 문제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클로디아는 이렇게 말했다. 버스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자신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는 무기력한 우울감을 느끼지 않죠. 저는 세상을 덜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 관점을 갖기까지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이 필요했죠. 책에서 읽은 내용에 따르면 신경회로가 이미 확립된 상황에서 이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해요. 의식적으로 행한 노력이 지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 단지
앞으로의 행동과 경험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이에요. 즐거움을 제3의 방침으로 정했거든요. 많은 이들을 신경 썼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무엇을 하든 간에 저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여유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과 다른 생물, 그 외 사물을 돌보죠.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실은 무척 단순한 깨달음입니다. 핵심은 애정의 우선순위에 따르는 것이니까요. 저는 요즘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예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죠. 클로디아는 운동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사고방식을 바꾸어 인생의 변화를 맞이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법한 수준의 변화였다. 스스로 학습하세요. 지금 상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뇌와 인생 경험을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에서 두 사람의 사례에서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